반갑습니다. 홈카페 팩토리 대표 김혜정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브루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자, 브루잉 같은 경우는 이 추출하는 물 온도라던가 아니면 원두의 입자 크기라던가 또 추출하는 사람의 습관에 따라서 추출 맛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추출 방식 중 하나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추출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? 집에서 맛있게 추출을 할 수 있을까? 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. 제가 이 고민을 3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브루잉 추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원두의 입자 크기입니다. 원두의 입자 크기가 너무 굵게 되면 추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, 원두의 입자 크기가 너무 가늘게 되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커피의 성분이 너무 과도하게 나오고 커피의 쓴맛이 날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물 온도입니다. 물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커피의 성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오게 되고, 반대로 물 온도가 낮게 되면 커피의 성분이 너무 적게 나오게 되겠죠. 그래서 이 2가지를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이 2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원두를 가지고 와봤는데요. 이 물 온도와 입자 크기는 사실 원두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. 보시다시피 로스팅 상태가 다른 3가지 원두를 준비를 했습니다. 얘 같은 경우는 미디엄 로스팅, 가장 약하게 로스팅이 된 상태이고요. 중간에 있는 아이는 하이 로스팅, 중간 정도의 로스팅 단계입니다. 마지막에는 시티 로스팅 커피입니다. 이 3개는 로스팅을 얼마나 적게 했냐, 많이 했냐의 차이입니다. 이 로스팅 정도의 차이가 밀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. 제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원두를 한번 부셔보려고 합니다. 한번 볼까요? 자, 먼저 로스팅이 가장 많이 진행된 원두를 한번 눌러서 부셔보도록 할게요. 굉장히 많이 부셔진 거 확인되셨나요? 자, 다음은 얘는 좀 더 잘 부셔지고 얘는 좀 덜 부셔졌어요. 마지막입니다. 원두의 로스팅이 가장 적게 된 원두 같은 경우는 살짝만 힘을 가해도 쉽게 잘 부셔지게 되고요. 반대로 로스팅이 적게 된 원두 같은 경우는 압력을 가해도 쉽게 부셔지지 않게 되죠. 자, 그러면 그라인딩 할 때 입자 크기가 달라져야겠죠. 자, 쉽게 로스팅이 약하게 된 커피는 약배전 커피, 강하게 로스팅된 커피는 강배전 커피라고 부르겠습니다. 약배전 커피를 넣을 때는 입자 크기를 조금 더 가늘게 맞춰주셔야 되고요. 반대로 강배전 커피 같은 경우는 입자 크기를 좀 더 굵게 맞춰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어떤 커피를 넣든 간에 입자는 동일하게 나와야 되고, 그 동일하게 나오는 입자 크기는 약 설탕의 입자 크기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. 마찬가지로 물 온도도 이 원두의 밀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. 잘 부셔지지 않는 약배전 원두 같은 경우는 커피의 성분이 잘 원활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물 온도를 이용해서 커피의 성분을 좀 더 많이 추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, 반대로 쉽게 잘 부셔지는 밀도가 낮은 강배전 커피는 물 온도를 낮게 설정을 하셔서 커피의 성분이 너무 과도하게 나오지 않게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대략적으로 미디엄 커피, 미디엄 원두 같은 경우는 물 온도를 92도에서 94도, 하이 로스팅 같은 경우는 90도에서 92도, 너무 강배전된 원두, 그러니까 시티에서 풀시티 로스팅 커피 같은 경우는 88도에서 90도 정도를 맞춰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. 자, 그러면 핸드드립 추출을 위해서 마지막 3번째 키포인트, 추출 방식입니다. 사실은 이 추출 방식은 너무 다양하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추출의 균형을 생각을 할 거예요. 추출의 균형에 있어서 먼저 이 원두를 불려주시는 작업이 중요한데요. 이 불리기 작업에서 너무 중요한 골고루 불리기를 위해서 물을 붓고 드리퍼를 살짝 흔들어 주시거나 또는 스푼으로 저어주시는 방법을 이용을 해주실 겁니다. 두 번째, 물을 너무 나누어서 붓게 되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정한 추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전체 추출량을 한 번에 붓는 방식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원두량 20g에 총 추출량은 300ml를 설정을 할 거고요.
뜸들이기 물량은 약 40g, 원두량의 2배를 설정해서 추출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준비된 원두 20g을 그라인더에 부어서 그라인딩을 해주실 거예요. 그라인딩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. 커피는 휘발성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라인딩을 하는 순간 커피 안에 있는 향미는 순식간에 날아가게 됩니다. 그래서 최대한 추출 직전, 그러니까 15분 내에 그라인딩된 커피를 사용하시는 게 커피의 향미를 지키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오늘 준비한 드리퍼는 칼리타 웨이브라는 드리퍼입니다. 그래서 얘는 보자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부었을 때 바로 온도가 식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드리퍼를 살짝 데워주는 예열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. 이 필터를 씻어주는 린싱 작업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. 원두를 평평하게 펴주시는 것부터 추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. 네, 저는 92도의 물로 약 40g의 물을 부어서 30초를 불림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뜸들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살짝 얘를 흔들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. 자, 이제 남은 260ml 물을 한 번에 부어 보도록 할게요. 중앙에서부터 시작해 주시고요. 네, 물줄기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물이 꽉 채워지도록 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추출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추출되고 있는 물에 80% 정도가 빠졌다면 마무리 해주시는 걸 권장드려요. 마지막에는 커피에 안 좋은 향미들이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추출의 마지막 80% 정도가 됐을 때 마무리 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초보자들도 쉽게 브루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네, 집에서 어렵지 않게 우리 브루잉하면서 향긋한 홈카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